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줄 알았지? 방금까지 흐리멍텅했던 신여진의 눈빛에는 어느새 총기가 가득했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을 본 최명진은 뒷목에 소름이 돋으면서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설마 형님, 지금까지 절 속이신 거예요? 최명진은 그제서야 신여진의 소나귀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여진이 모든 기억을 되찾고 최명지의 추악한 본색을 전부 까발린다는 시원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겨우 내리쬐는 병실 안 신여진이 천천히 눈을 뜨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하나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신여진 회장님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리에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신여진은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마치 무언가를 놓친 사람처럼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그 말을 들은 구하나는 너무도 당혹스러워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유진, 그 이름이 이 상황에서 나오리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나는 곧장 다가가 신여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를 윤유진이라고 부르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신여진은 이미 불안정한 눈동자로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마치 애타게 잃어버린 누군가를 불러내듯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손을 허공에 뻗어 누군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혼수 상태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듯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어렸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기다려, 꼭 다시 찾아낼게. 그 언행의 간호사들도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니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구하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그저 멍한 눈빛으로 신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윤유진이라니, 나를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지? 혹시 정말 딸을 착각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간호사와 의료진이 정신을 차린 듯 신여진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고 구하나도 잠시 병실 밖으로 나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신여진은 뭔가 알 수 없는 혼란과 비틀린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음에도 제정신이 아닌 듯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 돌려놓을 수 있는데. 그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리기도 했고 서글픈 후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구하나는 병실 문을 통해 신여진을 지켜보다가 윤유진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지를 직감했습니다. 진짜 기억일까 아니면 착각일까라는 물음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신여진이 이렇게 깨어났지만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이는 상황이 곧 더 큰 파장과 혼란을 몰고 올 것임을 구하나는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하나는 신여진을 향한 미묘한 연민과 동시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직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직도 윤유진이라는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 기억이 뇌리를 떠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신여진에게 쏠리는 가운데 병실은 신여진의 혼란스러운 언행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구하나는 한숨처럼 내뱉은 신여진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깊은 심연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끼며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을 예민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달려온 그녀는 의사와 단둘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을 머금은 채 수술실에서 찍은 뇌 영상 자료들을 종이에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뇌 손상이 꽤 심합니다. 기억 완전히 회복되긴 힘들 수도 있어요. 최명진은 그 말이 의외로 반가웠습니다. 겉으로는 탄식을 내뱉으면서도 속으론 기억을 못한다면 지난 일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도 없겠지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의사의 눈빛은 어색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진단 자체가 조작된 건 아닐까? 순간 스치듯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최명진은 이내 그럴 리 없어 하고 애써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갑자기 예전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의사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희박합니다. 환자가 기억이 파편적으로만 떠오르거나 전혀 다른 사람을 착각하며 부를 수도 있습니다. 회복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최명진은 다행이긴 하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잔뜩 굳은 얼굴로 의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신여진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 그럼 윤유진 사건도 끝났다고 봐야 하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윤세영과 빨리 움직여야 해. 최명진은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가면서 새어나오는 신음과도 같은 신여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막상 본인은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무의식에서 뱉어지는 말들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떤 이름을 부를지, 어떤 비밀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상황. 최명진은 빗나간 시선으로 병실 내부를 훔쳐보았습니다. 신여진은 침대에 누운 채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의사는 조용히 다가와 최명지에게서 서류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검사 결과와 함께 기억장애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견서는 사실 윤성호와 신여진이 미리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일부 대가를 받았는지 혹은 다른 약점을 잡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표정 속에 어딘가 찝찝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그러한 미묘함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녀는 이미 이 상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굳이 의심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억을 못하면 지난 일들이 드러날 걱정은 없을 테지. 나와 윤세영은 무사히 은총이와 함께 떠나서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잠깐 돌아보며 이렇게 주문하듯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회장님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요. 의사는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무거운 침묵이 그 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병실 불이 희미하게 꺼진 깊은 밤, 신여진은 의식이 없는 척 누워있다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미리 약속된 수신음에 맞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윤성호가 병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최명지가 내가 완전히 기억상실인 줄 알고 있겠지. 조금 더 시간을 벌면 돼.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확실히 최명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아직 뺑소니 사건 관련 증거도 못 찾은 줄 알고 안심 중이지. 하지만 수천만 확보하면 끝이야. 신여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어둠 속에서 빛났지만 그 안에 서린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죄의식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최명지와 윤세영이 있었습니다. 놈들이 은총이까지 손대려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지면 난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유진이 아들까지 다치게 두진 않을 거야. 윤성호는 가만히 서서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가 수첩 꼭 찾아낼게.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당신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 가짜 진단서도 쓸 때가 있을 거고. 병실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간호사의 조용한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감이 맴도는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끝까지 연기해야 해. 내가 딸 윤유진을 잃은 후로 어떤 심정이었는지 최명진은 몰라. 남의 인생을 제멋대로 농락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어. 윤성호는 신여진의 목소리에 스며있는 분노와 애통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윤유진 실종 이후로 돌이킬 수 없어진 세월, 그동안 신여진이 감춰온 마음의 상처는 깊이 패인 흔적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수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결산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회장님, 혹시 깨어 계십니까? 라며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호는 즉시 서류를 챙겨 가방 속에 숨겼고 신여진은 다시 그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해. 곧 최명지가 방심할 거야. 윤성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병실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신여진이 다시 의식을 잃은 척 눈을 감았을 때 간호사가 조심스레 들어와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밀한 의논과 재앙처럼 몰아칠 반격에 대해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건물 밖은 벌써 해가 기울었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배경으로
구지석은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온 사람은 윤성호였습니다. 그는 구지석에게 살짝 피곤함이 어려있는 표정을 내보이며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유진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사 말로는 장기적인 기억 손상이 예상된다더군. 구지석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인가요? 예전에는 꽤 좋은 회복세라고 들은 것 같은데. 윤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주치의 소견도 들어봤는데 뇌 손상이 워낙 커서 예전처럼 돌아가긴 힘들다고 해. 의사도 최악의 경우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했어. 구지석은 복잡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 더미 위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신여진과 틀어진 여러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진다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죄책감과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윤성호는 속으로는 냉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 진단을 통해 구지석이 조금 더 동요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지. 그래도 지석 씨가 너무 가혹하게는 굴지 말아주면 좋겠어. 유진 엄마가 지금은 모든 걸 다 잊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구지석은 살짝 고개를 숙이더니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복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렇게 다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윤성호는 그렇게 대답하는 구지석을 관찰하며 자신의 속임수가 잘 통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은근히 한 걸음 다가서서 구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웃겨. 그렇게 증오해도 상대가 무너지면 또 이상하게 흔들린다니까. 구지석은 한층 가라앉은 눈빛으로 창문 너머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네요. 복수라는 거 생각만큼 속 시원하진 않네요. 윤성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안에는 각자의 속셈이 얽혀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끝내 이제 신여진 회장은 어쩌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며 마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성호는 그런 구지석의 심정을 교묘하게 이끌어내어 신여진이 회복할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어느새 짙은 어둠으로 바뀌어갈 즈음 윤성호는 슬쩍 시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도 병원으로 다시 가봐야겠어. 혹시 나중에 병원에 들르게 되면 너무 큰 자극은 주지 말아줘. 구지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윤성호는 문 밖으로 나가며 이제 슬슬 마지막 그림을 완성할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서 있던 어둠은 서서히 휘장을 걷어내며 더 거대한 무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최명진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은 윤세영의 표정을 흘깃 살폈습니다. 윤세영은 내내 입술을 깨물며 뭔가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둘 다 신여진의 회복 불가 진단을 의사에게 직접 전해들은 뒤였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신여진이 안 깨어난다는 거지? 문제될 건 없다는 거야? 최명진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그래. 지금 기억장애가 심각해서 과거 일은 거의 떠올릴 수 없을 거래. 다만 혹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좀 찜찜해. 윤세영은 서류 가방을 뒤적이며 삐딱한 목소리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난 더 불안해. 은총이가 계속 구하나를 찾고 그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 빨리 정리하고 떠나야 돼. 우리 여기 질질 끌다간 괜히 문제 커져. 최명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본인도 윤세영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신여진이 기억을 못한다고는 해도 구지석이나 구하나 황진구처럼 회사 내부에서 자신들을 눈엣 가시로 보는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은총이 데리고 조용히 미국 가서 거기서 모든 걸 장악하면 돼. 여기서는 이미 기사도 나오고 시끄럽잖아. 뒤끝 없이 떠나는 게 좋겠지. 그러나 윤세영은 어디선가 불안한 기색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가 과거부터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는 태도를 보여왔고 구지석도 만만찮았습니다. 엄마, 회사 서류 정리는 다 끝났어. 자금 흐름 같은 거나 은총이 후견인 관련된 서류도 확실히 챙겨야 해.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으로 바쁘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하필 신여진이 깨어나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음모를 주고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불법 자금, 그리고 구하나와 황진구를 어떻게 떨쳐내느냐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윤세영이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누가 우리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최명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훑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이로제 걸렸냐? 그냥 빨리 마무리나 하자. 윤세영은 여전히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이 불구가 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커다란 파도가 몰려올 듯한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최명지와 윤세영이 애써 외면하려 해도 곧 현실이 되어 그들을 덮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구하나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윤세영과 최명지의 손에 있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늘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 구하나 곁으로 조용히 걸어온 황진구는 고민에 빠진 그녀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총이 걱정하는 거죠? 구하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해요. 은총이 그냥 순순히 최명지랑 윤세영을 따를 아이가 아닌데 혹시라도 아이를 위험한 곳에 데려가면 어떡해요? 황진구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총이는 우리가 지켜야죠. 회장님이 진짜 기억 잃으신 건지 일부러 숨기시는 건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구하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들어 신여진이 윤유진이니 뭐니 하며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 상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저한텐 다정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깨어나신 지금 뭔가 숨기고 계신 느낌이에요. 최명지랑 윤세영 얽힌 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구회장도 비밀리에 무언가를 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윤성호 선생님도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씨, 혹시 병원에 직접 가볼 생각이에요? 구하나는 망설이다가 결심이 선 듯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가볼게요. 직접 봐야 알겠어요. 만약에 연기라면 분명 티가 날 테고 정말 기억이 없으시다면 그때는 또 대책을 세워야죠. 황진구는 그녀를 향해 응원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필요하시면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구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여진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든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얼마나 악랄한 방식으로 움직일지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구하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총이가 불안에 떨고 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황진구 역시 같은 마음일 터였습니다. 둘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은총이를 보호하고 최명지와 윤세영의 계략을 막아낼지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까지 구하나는 여러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쩌면 신여진 회장님이 정말 다 잊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연기라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게 은총이를 되찾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구하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윤성호는 침대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는 신여진을 발견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채 휠체어 옆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여진은 윤성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명진은 아직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줄 아는 모양이야. 윤세영도 마찬가지고.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신반의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머리 많이 다쳤다고 믿는 쪽이야.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신여진은 창문 너머로 빠르게 지나는 구름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일부러 구하나한테 유진이라고 불렀잖아. 그걸로 확실히 흔들리더라. 어제 최명지 표정 봤지? 윤성호는 격정이 어려있는 듯한 눈빛을 스치며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첩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못 찾았어.
그래도 장비서랑 집 뒤지면서 단서 몇 개는 나왔어.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신여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최명지와 윤세영이 은총이를 어떻게 다루려 했는지, 그리고 윤유진의 뺑소니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확실히 그 둘을 궁지로 몰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연기할게. 최명지나 윤세영이 와서 실수할 수도 있어. 그때 확실히 잡아야 해. 은총이까지 손댄 건 진짜 못 참아.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여진의 결의를 느꼈습니다. 내가 뒤에서 다 받쳐줄게. 당신 고생이 많아. 창밖에서 새하얀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신여진의 얼굴을 스치자 그의 표정에는 무겁고도 단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복수를 위한 오래된 갈망, 그리고 윤유진을 되찾지 못한 죄책감까지 한꺼번에 떠올라 심장이 저릿하게 뛰었습니다. 최명지, 윤세영,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성호는 다시 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그는 신여진을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딱 기회야. 신여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천천히 옮겨 앉았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병실에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의식을 잃고 기억을 못하는 환자인 양골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윤성호와 철저히 준비한 대로 흘러간다면 최명지와 윤세영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채 허우적거릴 것이었습니다. 윤성호는 차에서 내려 장비서와 함께 최명지와 윤세영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CCTV와 경보장치로 튼튼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경비원에게 보안 시스템 점검을 위해 왔다며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무전으로 확인한 후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10분 정도 시간을 벌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내부를 확인하시죠.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뚝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외출한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윤성호는 방마다 들어가 서랍과 옷장, 책장 뒤편 등을 훑었습니다. 뭔가 수상쩍은 자료나 수첩이 있을 법했지만 생각만큼 흔적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놨을 텐데 수첩이든 뭐든 증거 하나만이라도. 장비서는 거실에서 경비원과 함께 보안 패널을 점검하는 척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조심스럽게 주방과 작은 서재까지 뒤졌습니다. 잠긴 서랍을 억지로 열어보려다 혹여 흔적이 남을까 망설였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열쇠꾸러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고 작은 소리가 나자 윤성호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곧 장비서가 지휘하는 작업 소리라는 걸 알고 안도했습니다. 다시 서랍 안을 살피자 잡동사니와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고 혹시 몰라 훑어보았습니다. 해외 계좌, 계약서,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최명지가 행했던 뺑소니, 공모나 은총이 관련 내용을 직접 증명할 만한 수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없다는 게 이상한데 혹시 비밀 공간 같은데 따로 숨겨놓은 건가? 그 순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성호는 긴장감에 몸을 굳혔지만 다행히 장비서가 손짓을 하며 경비원은 아직 거실에 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무리 수색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수첩은커녕 그와 유사한 작은 노트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분 뒤 장비서가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귀띔하자 윤성호는 울적한 표정으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둘은 보안 시스템 점검 완료라고 경비원에게 보고한 뒤 다시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쪽 문이 닫히자마자 윤성호는 어깨를 툭 떨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쉽지 않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 최명지가 수첩을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다른 방법 다시 찾아봐야겠다. 장비서는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드리고 싶은데 저도 방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 봐서요. 죄송합니다. 윤성호는 금방이라도 불길이 타오를 것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첩 안에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심만 하는 꼴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윤성호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실패했으니 또 다른 타이밍을 노려야지.
분명 다른 공간이나 비밀 장소가 있을 거야. 늦은 저녁 구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드문 병실 복도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났다고 말리는 간호사를 설득해가며 겨우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신여진의 병실 문틈으로 어슴푸레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문이 살짝 열려있고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유진아, 아니 하나야, 미안하다.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구하나는 숨이 턱 막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자다가 중얼거리는 말인가 싶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거 꿈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은 신여진이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동자에는 맑은 의식이 깃들어 있었고 그동안 들은 소문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깨어 계셨어요? 신여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기억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겠지. 그래야 최명지와 윤세영을 제대로 함정에 빠뜨릴 수 있거든. 진짜 기억상실이었으면 차라리 편했겠지만 난 다 기억해. 구하나는 머리가 새하얗게 비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윤유진 기억을 못한다 같은 소문이 전부 거짓 연기였다는 말인가? 심장이 쿵쿵 뛰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일부러 그런 척 하신 거예요? 왜 저를 유진이라고 부르셨어요? 신여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이 네가 유진이라고 착각하는 걸 노린 거야. 걔네 안심시켜야 실수하거든. 구하나는 한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이 위험한 것도 알고 계시고 최명지와 윤세영이 뭘 꾸미는지도 대충 짐작하시는 거구나. 마음속에 섞여있던 불안과 의구심이 거센 물결처럼 요동쳤습니다. 하나야, 지금은 날 믿어줘. 최명지랑 윤세영, 특히 최명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밝힐 거야. 걔니가 은총이까지 손대려고 했다는 증거만 잡히면 다 끝낼 수 있어. 구하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솔직히 처음엔 회장님 진짜 기억 잃으신 줄 알았어요. 저를 유진이라고 부르셨을 때 정말 너무 당황했거든요. 신여진은 안쓰러움이 서린 표정으로 침대 위에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근데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최명진은 유진이를 해치고 은총이까지 빼앗으려 했어. 은총이를 지키려면 너랑 내가 같이 움직여야 돼. 구하나는 굵은 숨을 내쉬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하나는 재빨리 손을 빼며 신여진도 다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죄송해요. 면회 시간이 다 끝났는데. 구하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병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아직도 신여진의 충격적인 고백과 사실들을 곱씹느라 어지러웠습니다. 회장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 이제 정말 한판 승부가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구하나는 묘한 결심과 함께 복도 저 끝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병원 가까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둑해져가고 둘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윤세영은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며 뭔가 초조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은총이 이제 내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구하나만 찾잖아. 진짜 미국으로 빨리 가야 돼. 뭐 하나 터지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엄마. 최명진은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곧 가. 지금 형님은 몸도 못 움직이시잖아. 우리 막을 사람 어디 있어? 설마 깨어나서 옛날 일 얘기한다고 해도 가짜 진단서에 증언 다 맞춰놨잖아. 결국 우린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나 윤세영은 아무리 최명지가 확신해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구하나가 자꾸 신여진 병실을 드나드는 것도 불안했고 구지석이나 황진구가 은총이를 데려가려 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정리는 확실히 해. 집이랑 회사 주식, 해외 계좌까지 다 챙겨야 돼. 혹시 큰엄마가 기적처럼 일어나서 나 찾으면 끝장이야. 최명진은 시계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은총이는 그냥 우리 손에 넣어서 키우면 돼. 걔가 부모 원수 어쩌고 해도 아직 애야. 얼마든지 우리가 조종할 수 있어.
윤세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은총이가 이미 만만치 않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진짜 없어. 은총이가 점점 우릴 피하려고 하잖아. 나중에 크고 나서 다 알게 되면 그땐 감당 못해. 최명진은 이만저만 짜증나는 게 아니었지만 일부러 윤세영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준비만 끝나면 바로 공항 가자. 형님이야 지금 상태로 뭘 하겠어. 구지석이나 황진구가 좀 시끄럽게 굴어도 우리가 지분이랑 돈만 챙기면 해외에서 새 출발 문제 없어. 윤세영은 가방 속에서 은총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쩐지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감싸고 왠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회복 불가라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은총이 데리고 미국 가서 살면 끝이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윤세영은 답답함을 삼키며 말을 아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병원 건물 위로 저녁 어스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곧 이곳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살게 되리라는 생각에 윤세영은 묘한 해방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이미 병실에서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을 뿐더러 구하나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이대로 가다가는 계획했던 것들이 줄줄이 틀어지고 자신과 최명지가 세운 모든 음모가 반대로 폭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구하나는 회사 로비에서 구지석, 황진구를 마주했습니다. 세 사람은 묵묵히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조금 전 구지석이 회사 내 불법 자금 흐름과 최명지 횡령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던 참이었습니다. 불법 자금 쫓아가 보니까 최명지 이름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페이퍼 컴퍼니도 많긴 한데 거의 확실합니다. 황진구는 한숨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확실하게 법정으로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지석은 서류를 손으로 살짝 들어보였습니다. 네. 검찰에 넘기면 한 달 안에 기소될 가능성 큽니다. 문제는 이대로 두면 저쪽이 해외로 도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하나는 곁에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은총이 출국 금지 안 걸리면 어떡해. 최명지랑 윤세영이랑 같이 나가버리면 다시 데려오긴 진짜 힘들잖아. 황진구는 곧장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성호 선생님은 혹시 따로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회장님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지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성호 선생님은 뺑소니 관련된 수첩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살인미수나 음모죄까지 확실해져서 국제수배도 가능할 겁니다. 은총이가 그들에게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구하나는 그 얘기에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증거를 찾아야 해. 최명지나 윤세영이 도망가기 전에. 마음속이 다급해졌습니다. 신여진 회장님 곧 움직이실 거야. 내가 봤을 땐 기억 잃은 척 연기 중이셨어. 타이밍 맞으면 전부 폭로하실 거니까 우린 그 전에 수사망 제대로 깔아놔야 해. 구지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기억 상실이 연기였다고? 그럼 최명지랑 윤세영은 진짜 위험하겠네. 근데 걔네가 더 독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황진구는 생각에 잠긴 듯 손을 턱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은총이는 어떡하지? 당장 데려오고 싶긴 한데 법적으로 최명지가 후견인이라 우리 쪽에서 먼저 데려오면 납치가 될 수도 있어. 구하나는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신여진 회장님이 회복했다고 공식 선언을 하시면 후견인 권한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틈을 노려 은총이를 구해야죠. 구지석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깊게 호흡했습니다. 조만간 이사회 열 거야. 그때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전부 까발려 주셨으면 좋겠어. 나도 외부 감사팀이랑 같이 움직일게.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하나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씨. 은총이 꼭 무사히 데려올 겁니다. 회장님이 연기하신 거라면 곧 제대로 한 방 터뜨리실 테니까요. 그렇게 세 사람은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수사망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깜짝 놀라 달아나려 해도 이미 국외로 나가는 길목에 수많은 장치가 생길 터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반격할지 아니면 무너질지
긴장감이 서서히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 대형 회의실 앞은 기자들과 각종 스태프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은 신여진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소문을 들은 터라 누가 대신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휠체어에 탄 신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중이 술렁이며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구지석이 간략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신여진은 한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서 황급히 일어서려던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다 기억 못할 줄 알았지? 최명지는 숨을 삼키며 간신히 자리에서 배시시 웃음 짓듯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여진은 반사적으로 최명지를 더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네 정체를 사람들 앞에서 밝히기엔 무서웠겠지. 기자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라며 분주히 카메라 앵글을 맞췄습니다. 윤세영이 옆에서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고 구지석은 살짝 무대 뒤편에서 경찰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 특히 너 최명지. 뺑소니의 살인미수에 은총이한테 약까지 먹인 거. 여기 증거 있어. 그가 펼쳐 보인 건 수첩의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명지가 메모해둔 일정, 은총이를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해외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유진 사건에 대한 메모까지 일부 드러났습니다. 저거 조작이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여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 네가 직접 써놓은 거고 이미 정황 증거도 다 나왔어. 윤세영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도망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경찰들이 출구 쪽에 서 있는 걸 확인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지석이 마이크를 잡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입니다. 최명지 씨, 윤세영 씨. 불법 자금 조성, 횡령,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최명지는 회의실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이 길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연신 터뜨리며 최명지와 윤세영이 체포된다. 라는 타이틀을 쏟아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신여진의 얼굴에는 무표정하지만 묵직한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6년 전에 유진이 그렇게 헤쳐놓고 뻔뻔하게 살아왔잖아. 은총이까지 건드렸다고? 그건 절대 못 참아. 최명진은 벼랑 끝에 몰린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오해세요.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난 그냥. 신여진은 더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이 경찰들을 이끌었고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악취가 서린 음모가 세상의 빛을 받는 순간 최명진은 결국 커다란 덫에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윤세영이 겁에 질려 엄마를 부르며 같이 체포되는 모습으로 회의실은 한순간 폭풍처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공항 전광판 앞. 윤세영은 어린 은총이의 손목을 잡고 탑승구 쪽으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카운터 직원에게 고급 라운지 티켓을 내미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비행기 놓치면 우리 끝이야. 하지만 은총이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못마땅한지 자꾸만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세영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비쩍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카드 사용 불가라는 은행 문자가 떴고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내 공항방송에 그녀 이름이 호명되고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걸 알려왔습니다. 뭐야, 카드가 정지됐다고? 당황한 그녀는 터미널 외곽으로 걸어나갔지만 출국 금지가 걸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초조해진 윤세영은 은총이를 놓치지 않으려 더욱 강하게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 싫어. 나 하나이모한테 갈 거야. 그때 뒤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총아. 구하나는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오며 윤세영 앞으로 막아서듯 섰습니다. 황진구와 구지석도 동시에 나타나 윤세영의 움직임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아이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돼. 윤세영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켜. 둘 다 비켜. 내가 은총이 엄마가 될 거야. 그러나 황진구가 한 발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이미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밝혀졌어. 미국도 못 가고 이제 법정에 서야 돼.
윤세영은 절망감에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구하나가 재빨리 은총이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총아, 이제 괜찮아. 이모가 왔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한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듯 은총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구하나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 이모 무서웠어. 구하나는 아이를 꼭 안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걱정 마. 이모가 절대 안 떠날 거야. 윤세영은 격렬하게 몸부림쳤지만 이미 경찰의 수사관들이 현장에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왜?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다 내 건데. 하지만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이사회에서 체포되었고 윤세영도 여기서 붙잡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핑계를 댈 여지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윤세영의 발걸음은 무겁게 질질 끌렸고 등 뒤로 부서진 꿈의 파편이 흩어지듯 스산한 공기가 이어졌습니다. 은총이를 아는 구하나는 그 작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없이 바깥을 나섰습니다. 황진구와 구지석이 그 곁을 지키며 뒤따랐습니다. 저 멀리선 정적이 흐르듯 사람들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자유도 재산도 회사도 모조리 잃은 채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남은 것은 구하나의 품에 안긴 은총이의 안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회복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약속했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은총이는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구하나에게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